토트넘이 FA컵 32강 재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을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의 16강 상대는 노리치 시티예요. 노리치 하면 누구? 노리치맨 루크 부처와 함께 입중계 라이브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벽 경기에서 토트넘은 사실 졸전을 펼쳤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3백이 잘 안 먹혔어요. 후반전에 4백으로 바꾸고 델레알리 투입하고 나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모방한, 아니 뭐 지는 게 맞는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후반 42분께였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결승골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결과는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이제 352 전술을 쓴 토트넘의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나왔는데 이제 왼쪽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후반에는 모우라가 아쉽게 놓친 헤딩 슈팅에 전교한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었고, 이날 결승골이 된 PK골을 성공시키면서 최근 공식 경기 4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나가는 손흥민입니다. 뭐 경기력이 좋다 안 좋다 뭐 말들이 많은데 뭐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토트넘 입단 초기에는 오늘 기용이 되느냐 마느냐, 명단에 있느냐 마느냐, 뭐 이걸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뒤로는 언제 교체가 되느냐, 선발 나왔을 때 풀타임은 언제 뛰냐, 뭐 이런 걸 따질 때도 있었고요. 뭐 오죽하면 한때 포체티노 감독 별명이 한국에서 교체티노 아니었습니까? 왜 손흥민 자꾸 교체시키냐, 뭐 이런 거였죠. 물론 무리뉴 감독 오니까 이젠 또 왜 교체 안 시키냐고, 풀타임을 맨날 뛰키면서 혹사시키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뭐 팬심이 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는 아예 매 경기 골이나 도움이 없으면 실망하고 악담하는 분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롱도르 후보 지명되고 런던 최고 선수, 또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뭐 다 휩쓸었으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3경기 연속골, 또 4경기 연속골 넣는 선수더러 기복이 심하네, 뭐 경기력이 어떻네, 뭐 더 말 안 할게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 한 2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손흥민의 다이빙 논란입니다.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이제 PK 장면 같은 경우에 저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세상에 논란거리 1도 없는 그런 PK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양팀 보는 눈이 다르고, 또 제3자 역시 각자 판단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게 축구니까, 제가 해석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에서의 반칙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다만 축구에서는 그 해석을 오로지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주심입니다. 주심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VAR이고요. 어쨌든 이날 PK 상황에서 핵심은 주심이 PK를 줬다는 겁니다. PK감이 맞네 아니네 뭐 이런 논란은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PK 선언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성공을 시켰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죠. 다만 제가 앞에서 이제 심각하다고 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다이버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의 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뭐 심판들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이게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하고 솔직한 이미지의 손흥민 선수에게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붙는 건 사실 손흥민이 그만큼 뛰어난 선수라는 어떤 공인을 받은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저 그런 선수였다면 논란될 일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또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소수의 타팀 팬들 사이에서만 나오던 다이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날 사우스햄튼의 건 골키퍼랑 충돌하고 나서 PK를 얻는 과정에서도 먼저 넘어지고 있었다, 뭐 PK성 파울이 아닌데 주심이 속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논란이긴 합니다만 더 심해지는 것은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협적인 선수일수록 공격적인 충돌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리액션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뭐 심한 경우에는 네이마르처럼 거의 뭐 아카데미상 주연상 탈 정도의 연기력까지 발전합니다만, 때로는 주심이 주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리액션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심한 반칙을 당했는데 뭐 주심이 이걸 놓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반칙이 좀 격해지면서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공격수들에게는 적당한 연기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좀 하는 쪽입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또 과도한 파울에 시달리는 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기력,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방어 요령이
아직 좀 서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논란에 휩싸이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거친 태클 또는 불필요한 반칙을 당할 때 좀 그 본인이 어떤 보여주는 어떤 리액션이 좀 자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퇴장을 당하는 일까지 계속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다이빙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좀 잦아지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늘어나게 이 다이버로 낙인찍히게 되면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본인이 직접 차 넣었다는 점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팬들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본인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는 실축 트라우마가 있는 선수고 소속팀에서는 결정적일 때 PK를 잘 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 선거까지 시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기가 얻은 PK 넣는 게 자기가 직접 넣는 게 좀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 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공식 경기 4연속 득점이 되겠고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넣으면서 최근 FA컵만 따졌을 때 4시즌에서 최다골 기록자입니다. 17경기 11골이니까요. FA컵의 사나이라는 별명 결코 과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리뉴 감독의 전술인데요. 무리뉴 감독이 대단한 것은 전반전에 망치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후반전에 적절히 교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바꿔 말하면 플랜 A가 엉망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전반전을 망친다는 것은 사실 준비를 해왔던 본인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제1의 전술이 그만큼 먹히지 않았다는 건데 스타팅 라인업이 제대로 경기력을 잘 내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다는 게 토트넘 그리고 무리뉴 감독의 좀 고민거리이긴 할 겁니다. 게다가 부상자도 많고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상위권 합류에는 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도 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우스햄튼전에서는 3백을 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후반 들어 이제 제대로 포백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베르통원을 과감히 교체 아웃시킨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세 번째 제가 뽑은 포인트는 바로 이 베르통원인데 교체돼서 라커룸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큰 부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어리빠진 채로 이제 걸어 나갔고 카메라도 굉장히 오래 잡아줬습니다. 벤치에 앉은 이후로도 넋이 나간 상태로 좀 멍하니 있는 모습이 현지 카메라에 오래 좀 잡혔는데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이 이게 이제 부상 때문이 아니라 전술적인 교체였더라고 확언을 해줬죠. 좀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무리뉴 감독은 올림피아코스전 때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에릭 다이어를 이런 시간에 교체 아웃을 시켜서 아주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보다 좀 늦은 시간 후반 10분에 베르통원을 빼긴 했는데 게다가 결국 역전승을 읽어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아주 놀라운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베르통원이 지금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는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도 좀 많았던 상황인데 본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어서 아주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축구는 참 때로는 승부를 위해서 좀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 무리뉴 감독도 이제 경기 끝나고 희생이란 말을 썼죠. 베르통원 뺀 부분에 대해서 베르통원의 이 희생이 향후 어떤 영향을 팀에 끼치게 될지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베르통원이 좀 나라 잃은 표정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력은 계속 엉망이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도 그렇고 맨시티 잡았고요. FA컵도 지금 다음 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무리뉴 감독의 축구는 참 꾸역꾸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중심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논란의 경기력 속에서 논란이 있는 게 전주 약간 불만이긴 합니다만 매 경기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열을 쉽니다.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다시 리그 경기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어가는데요. 손흥민 선수 잘 쉬고 또 컨디션 잘 유지해서 다음 경기에도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은 편집자 휴가입니다. 저도 좀 휴가이기 때문에 네, 편집이 약간 엉성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와 또 구독 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